싫죠? 하기 싫죠? 자, 이렇게. 이건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이건 출제를 꽤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회차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꽤 출제했어요, 이건. 좀 적어주세요. 세 개이긴 하지만 다 이론입니다. 자, 101회 7. 101회 7. 자, 그 다음에 103회 2. 자, 그 다음에 104회 7. 다시 한번. 101회 7, 103회 2, 104회 7 이렇게 되고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요, 시험에 뭘 내냐면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계정이잖아요. 얘네들이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응용하는 그냥, 심지어 숫자도 없는데 그걸 계산하라고 앉았어요. 계산하라고. 뭐가 증가하면 뭐는 감소하고, 뭐는 감소하면 뭐는 증가하고, 이건 반비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고, 뭐는 감소하면 뭐는 감소. 이건 비례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걸 응용하기는 출제를 해요. 보시죠. 자, 여기. 예. 자, 일단, 여기 설명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고수도 기억나시죠? 요거 뭐였었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고수톱을 쳤더니 여태까지 땄어요. 그래서 따면 그만큼 진짜 내 돈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익이 올라가면은 자본이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이익하고 자본이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그러면 이제 자산하고 이익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요. 자산하고 이익이.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이 뭐 빼기 뭐죠? 자본이 뭐 빼기 뭔지 아시는 분? 자본이 자산, 내가 총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남으로부터 빚진 걸 빼면 진짜 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자산이. 어려워? 대답해 주면 안 될까? 현실에서도 외로워 죽겠는데. 자, 여기 자본이 올라가고 여기 더하는 자산은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산하고 자본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자본하고 이익이 같이 가죠. 그럼 자본하고 이익이 같이 가니까 자산하고 자본이 같이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자산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일단 자산 금액과 이익은 비례관계예요. 암기. 자산과 이익은 비례.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같은 말 써야 돼. 같은 말. 증가하면 증가한다.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산과 이용은 반비례. 이건 말로 떠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지?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쓰면 비용 들잖아요. 맞죠? 그럼 현금 지출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하고 자산 달리 가요. 무언가를 쓰면 비용이 증가하면 현금 같은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여기가 되셨어요? 이렇게. 이걸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는, 일단 한번 어떻게 출제하는지 좀 보고 올까요?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자, 345페이지. 345? 잠깐만. 345페이지 말고요. 여기. 353페이지, 353. 자, 353페이지 2번 있죠, 2번. 353페이지에 2번처럼 내는 거예요. 읽어 좀 볼까요, 2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니까 자산 금액이죠, 자산.
지금 방금 그럼 자산하고 이익이 비례관계래요? 반비례관계래요? 네? 비례관계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자산이 과소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자산과 이익이 비례관계다라는 말은 같은 말 쓰라는 얘기, 같은 말. 그럼 지금 자산이 과소되면 이익도 과소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이렇게 푸는 문제를 출제 진짜 많이 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과소, 과대 이렇게 출제가 될 만적으로요. 되면은 우리가 어느 한쪽이 과대되면 어느 한쪽이 과대된다 같은 말이니까 비례란 뜻이고, 맞죠? 어느 한쪽이 과소되면 어느 한쪽은 과대된다 반비례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응용해서 푸는 문제 꽤 출제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그죠? 자, 보실게요. 일단 좀 이따 문제 풀고. 자, 보죠. 일단은 여기. 자, 요거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107페이지 있죠? 교재에 있는 107페이지에 있는 예제 있잖아요. 예제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예제 가지고 설명드리기 좋거든요. 이거 좀 우려먹으면 안 될까? 뭐냐면 이거 쓰기 좀 귀찮아서. 나중에 곧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문제 좀 먼저 볼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쇼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여러분 이래저래 적으면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야 된단 말이야. 알죠? 자, 볼게요. 자, 보니까 예제 1. 자, 재고 수불부에 의하여 재고 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그냥 평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가중이 더할 까자 쓰거든요. 우리 어차피 평균 낼 때 더하잖아요. 더해서 나누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가중평균법, 평균법. 자, 평균법에 의할 경우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속기록법 가정. 자, 거기 일자 1월 2일이라고 돼 있죠. 1월 2일. 1월 1일로 좀 바꿔주세요. 1월 1일. 1월 2일을요. 1월 1일로 좀 바꿔주세요. 1월 1일이 기초지. 문제라. 자, 1월 1일 날 보니까 기초재고가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재고다라는 뜻이에요. 1월 1일 날 산재고가 아니에요. 기초재고는 넘어온 거잖아요. 재고자산은. 그죠?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된다라고 했죠. 2월. 맞죠? 그러니까 전년도의 재고가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1월 1일 날. 그죠? 보니까 자, 기초 재고가요. 수량이 10개고 개당 1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왔던 게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죠. 10개가요. 아, 여기? 자, 그 다음에 1월 9일 날 30개 매입했다라고 보이세요? 근데 한 개당 얼마 주고 샀대요? 그죠? 120원. 동의되시죠? 자,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20개를 팔았어요. 20개를 팔았는데 뭐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알려줬네요. 그죠?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또 10개를 매입했어요. 매입했는데 개당 13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단가 보시면 지금 매입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원짜리였다가 그 다음에 120원 주고 사왔다가 그 다음에 130원 주고 사왔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출제도 하고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도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례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사례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구해볼게요. 이건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1월 16일 날 20개 팔렸죠? 보이세요? 그러면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재고를 먼저 판다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러면 1월 16일 날 20개를 팔았는데 일단 며칠자 것부터 팔았을까요? 그렇죠. 1월 1일 재고 10개부터 먼저 팔렸겠죠. 이해되시는가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또 팔렸어요? 그렇죠. 1월 9일자에 30개 중에 10개가 팔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하면 적어놨어.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일단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1월 1일자는 전년도에 샀었던 거니까 얘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자에 10개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왔던 게 10개가 먼저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팔린 것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1월 1일자 10개짜리, 하나당 100원짜리 10개 팔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1월 9일자에 30개 중에서 10개가 팔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당 120원짜리가 팔리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1,200원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든가, 여러분들? 이걸 해볼게. 그럼 왜 누르고 있냐? 107페이지? 보시면 1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죠.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재고를 먼저 판다라는 뜻이잖아요. 먼저 사온 재고. 먼저 사온 재고는 과거에 샀던 1월 1일자가 먼저 팔리겠지. 근데 여긴 이건 10개밖에 없잖아요. 10개밖에 없으니까 1월 1일자, 이게 선입이에요. 1월 1일자에 있던 우리가 10개가 먼저 팔린 거잖아요. 하나당 100원에 샀던 10개가 먼저 팔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1월 9일자에 사왔던 것 중에 그 다음에 1월 9일자 10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게 하나당 120원 주고 사왔던 게 10개가 팔리는 거죠. 그럼 요게 팔린 것의 원가가 되잖아요.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매출 원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팔린 것의 원가니까 우리가 거기 단가는 사온 가격이에요. 사온 가격. 사온 가격이니까 1월 1일자에 내가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온 게 10개가 팔렸으면 요게 매출 원가지. 1월 1일자 매출 원가. 그리고 1월 9일자에 하나당 120원 주고 사온 게 10개가 팔리니까 그렇죠? 요거를 더하면 이걸 매출 원가로 보는 거잖아요. 선출.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을 해석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선입선출법을 해석하면 기초재고 10개는 먼저 팔렸죠. 따라가고 그 다음에 30개 중에 그 다음 10개가 팔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1월 9일자에서 20개가 남아있겠지. 오케이? 20개가 하나당 120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1월 30일자 10개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화면. 여기. 확대할까? 여기.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서 매출원가 2,200원. 그리고 기말재고는 1월 9일자에 30개 중에서 10개 팔렸으니까 20개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20개가 하나당 120원짜리가 20개가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월 30일자에 하나당 130원 주고 사온 1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1,300원.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계산하면 3,700원 나와요. 이렇게. 예. 자, 쉬운 거부터 먼저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 갈게요. 이것도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왜 하는 거야? 이제 후입 값은 후입. 아까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을 때 1월 30일자는 알 수가 없지. 이때 팔렸으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문제에서 1월 30일자를 줬지만, 1월 16일자 입장에서 계속 기록법을 가정한다면, 이때 몇 개짜리가 팔렸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1월 30일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록법이면. 이때 장부에 팔린 걸 기록해야 되니까. 아,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후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 그럼 후입선출법은 20개 있잖아요. 요 20개가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죠. 팔린 게 전부 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온 건 우리가 1월 16일자 입장에서는 1월 1일과 1월 9일을 비교해 봤을 때 1월 9일이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1월 9일 날 사온 30개 중에서 20개가 먼저 팔렸다라고 보겠죠? 이해되심?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면 한 개당 120원 주고 사온 20개가 팔린 걸로 보자. 1월 9일 거. 이해되세요? 그럼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요거 계산하시면 2,400원일 겁니다. 매출 원가 맞죠? 음. 그러면 거꾸로 기말재고는? 기말재고는 여기 1월 1일자 10개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기 1월 9일자에서 20개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되져요? 그래서 1월 1일자 한 개당 100원짜리가 10개 남아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9일자 30개에서 20개가 팔렸으니까 나머지 10개가 120원짜리가 10개 남아있겠지. 1월 9일자에서. 이해되세요? 그리고 1월 30일자 한 개당 130원짜리 10개가 남아있을 거고. 여기 후입선출법. 안 어렵죠,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3,500원이 컨닝할게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호입선출법을 할만해요.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평균법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평균법 때문에. 자, 보세요. 평균법. 이건 요걸로 해야 돼. 이거 어디 뭐 하고 있냐 지금? 어디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총평균법 먼저 하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어서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 했죠. 그럼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사온 건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팔린 건 기록 안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는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다고 줬지만 줬잖아요. 문제에서는 1월 16일 날 20개 팔렸다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린 거 기록 안 해요. 계속 기록법은 기록하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구입 시 제가 적어놨어요. 구입 시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록한다. 하지만 팔렸을 때는 기록을 안 한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구입한 것만 기록하니까 팔릴 때마다 평균 낼 필요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판매 시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내가 1월 1일자에 수량이 10개 있었죠? 10개? 10개 있었고, 하나당 100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금액이 1,000원이죠, 1,000원. 그죠? 자, 그리고 다시 1월 9일자에 30개 매입했어요. 30개 매입한 거 기록해야죠. 매입한 거 기록한다면서요. 30개 매입했고, 하나당 120원 주고 매입했으니까 3,600원 매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1월 16일 날 20개 팔렸잖아요. 근데 실질재고사법은 판매 시 기록 안 해요. 그래서 매출을 기록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 20개 팔린 거 몰라요.
안 적는다니까요? 선생님 있잖아요. 낚시에 걸린 거예요, 이거. 실질재고 조사법 자체가 원래 판매 시 기록 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10개 매입했죠? 요건 또 기록할 거 아니에요. 매입할 땐 기록하니까. 그래서 여기 10개 매입했고, 한 개당 130원 주고 매입했죠? 그래서 얘가 합치면 1,300원 매입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참고 기말에 그냥 평균을 한 방에 때려 박는다면서요? 그랬죠?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언제 평균을 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언제 평균을 내냐면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고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내요. 그럼 내가 일단 과거에 10개 사왔을 때 기초재고 10개 있겠죠? 기록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월 9일 날 30개 매입할 때 30개 매입했다라고 써놨겠죠? 그리고 1월 16일 안 적어요. 아무것도 안 적어. 팔릴 때 기록 안 하거든. 그죠? 내가 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월 30일 날 10개를 매입했을 때 기록했겠죠? 그리고 평균 내는 거예요. 창고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내요. 맞죠? 그럼 창고를 들어가기 전이면 나는 기말에 창고에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창고에. 생각해 보시면 난 창고에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재고가. 다시 한번. 자, 내가 기초에 10개 있었어. 기초 재고 10개. 그리고 30개 샀어. 30개. 그럼 일단은 40개가 재고가 있겠죠. 20개 팔렸을 때는 기록을 안 해요. 그럼 여전히 40개가 창고에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10개 매입했을 때 또 매입한 거 기록하니까 창고에는 5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창고를 들어가면 실제로 30개밖에 없겠죠. 근데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5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내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그냥. 근데 우리가 이 평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당 금액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과목 평균 낼 때 뭐 어차피 점수는 다 나오고 과목수 나오죠. 금액이 점수인 거고 과목수가 수량인 거예요.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점수를 과목수로 나누면 우리가 평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요. 그래서 다 보세요. 봤더니 총 금액이 합치면 5,900원이에요. 5,900원. 1월 1일 날 1,000원, 1월 9일 날 3,600원, 1월 30일 날 1,300원. 요거 다 더하면 5,900원이거든. 맞죠? 그리고 창고 들어가기 전에는 50개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5,900원을 50개로 나눠요. 되세요? 그럼 나누면 평균이 아마 118원 나올 거거든요. 118원? 알죠? 이렇게 118원을 평균 내고 들어가요. 되실까요? 예. 그러면 평균 내고 들어갔더니 창고에 몇 개 있을까, 실제로는? 30개 있겠지, 이제. 맞죠? 평균 내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실제로 20개는 팔렸을 거니까 30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30개도 118원짜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팔린 20개도 하나당 118원짜리로 팔렸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평균으로 남은 것도 118원, 팔린 것도 118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단가 내는 게 중요해요. 5,900원을 50개로 나눠요. 한고 들어가기 전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18원 평균 나온단 말이에요. 이 평균으로 남았고 이 평균으로 팔렸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총평균법. 되실까요? 이거 있나 문제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응?
이제는, 그러니까 118원으로 평균을 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는 20개가 팔렸었잖아요. 물론 기록은 안 했지만 20개가 팔렸을 거니까 실제로 창고 들어가면 30개밖에 없겠지. 지금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 평균할 때 항상 표정 안 좋으셔. 다른 분도 그래요. 자, 들어보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총평균법은요, 판매 시 기록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에서나 20개 팔렸다라고 줬지, 그걸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기록을 해요. 근데 실제 재고 조사법 자체는 기록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안 해. 20개가 팔렸는지도 몰라.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알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낚시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 재고 조사법은. 팔린 걸 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낚여요, 실제로. 알죠? 그리고 산 것만 계속 기록하고요. 핵심이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요.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면 50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내겠죠. 그러고 이제 평균 나와요. 118, 방금 사용로 따지면 118원으로. 그리고 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0개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럼, 남아있는 30개? 내가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낸 118원은 그냥 남아있고, 그럼 20개 팔린 것도 그냥 118원짜리겠지, 뭐. 이렇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인 총평균법은요, 팔린 거든 남아있는 거든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 내가 여기다 적어놨죠, 여기. 뭐냐면, 아까 건너뛰었거든요, 이 화면. 아까 제가 건너뛰긴 했는데, 이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건너뛰었는데, 보실 거예요.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 단가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응? 알죠? 요거.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숙제 유인물 있죠?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숙제 유인물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네. 문제 찾아보니까 좀 없어가지고. 네, 출제하거든요? 자, 몇 페이지냐면은요. 잠깐만요. 선입이니? 선입. 여기 있다, 여러분들. 뭐냐면, 27페이지. 선입 서술법이 많긴 하네요. 자, 27페이지에 8번이에요, 8번. 27페이지에 8번. 그럼 자고로 매출 총이익은 뭐 빼기 뭘까요? 이거 외우고 계시는 분. 우리 저번에 손익계산서 구조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매출 총이익이 뭐였죠? 뭐 빼기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 됐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좀 어려운가요? 자,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일단 매출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여기 줬어요. 매출 250원, 250개를 하나당 210원에 팔았고, 그죠? 그 다음에 250개를 하나당 21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게 매출일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더한 게. 그죠? 그럼 이제 매출 원가는 매출된 것의 원래 가격이에요. 요 210원은 원래 가격이 아니라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원가는 팔린 것의 원래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원래 가격이 210원이 아니라 210원에 팔았음 이 뜻이에요. 되세요? 그럼 이제 원가. 자, 근데 보세요. 뭐냐면, 근데 지금은 어차피 단가가 똑같아. 사온 게 100원, 100원, 100원이 문제가 좀 별로야. 맞죠? 그래도 좀 우리가 그 풀이를 위해서 좀 하긴 해볼게요. 지금 아까는 처음에는 100원이었고 그 다음 120원이었고 그 다음 130원이었잖아요. 지금은 기초에도 100원, 매입했을 때 100원, 또 매입했을 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별로긴 한데 우리가 일단 평균법은 이거 평균법은 매출한 걸 장부에 기록 안 한다라고 했죠. 총평균법은.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총평균법은 사온 것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온 것만 기록하고 팔린 건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팔린 게 500개잖아요. 500개. 팔린 게 500개죠. 500개 팔린 걸 안 적어요. 장부에. 아이, 오케이. 장부에 안 적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총평균법은 예, 팔린 걸 안 적고 사온 것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온 것만 적고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낼까요? 800개. 여기. 800개. 기초에 100개 있었죠. 그 다음에 500개 사왔을 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50개 팔았을 때는 기록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00개 사왔을 때 기록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50개 팔았을 때 기록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창고에 일단 800개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금액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원, 5만원, 2만원, 요 세 개만 고려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얘 다 더하면 8만원이에요, 8만원. 왜냐면 우리가 평균법은 요 단가 내는 게 핵심이에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8만 원을 800개로 나누면 하나당 100원이 나와요. 이게 다 100원이거든. 그죠? 여기 사온 거 여기 100원, 100원, 100원이라서 그래요. 됐죠? 그래도 이렇게 구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평균 낼 때는 요 단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평균법은. 그러다 보니까 1번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금액. 얘를 수량. 점수를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 나올 거 아니에요. 3. 요렇게 단가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요렇게 하면 단가가 하나당 1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3번.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100원 내고, 그냥 남아있는 것도 100원이고, 팔린 것도 100원이겠지 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보면 500개는 팔려 있잖아요. 500개는 팔려 있으니까 총 800개 중에서 500개가 팔렸죠,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800개 중에서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아마 300개가 실제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남아있는 거 기말재고 하나당 100원,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팔린 거 있죠? 팔린 게 지금 500개잖아요. 팔린 게 500개. 이것도 하나당 100원. 그래서 그냥 500개 팔린 것도 하나당 100원짜리로 팔렸겠지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 원가가 5만 원이지 뭐. 매출이 아마 계산하시면 10만 5천 원일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되셨어요?
녹화 중이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꼭 보세요. 원래 평균보다 진짜 좀 헷갈려.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선생님 네가 팔린 거 기록 안 한다면서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실제 이렇게 해요. 창고를 들어가요. 실질 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실제 300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나머지 500개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다 팔려서 나갔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실질이었으면 실제로 팔린 거 안 적었잖아. 근데 창고 들어갔더니 300개밖에 없어. 나머지 500개 팔렸겠지? 이렇게 봐요. 자세한 건 나중에 회계 1급 때 배우시겠죠. 아셨죠? 그래서 매출 원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니까 선입선출법이 제일 많이 나왔네, 진짜. 자, 이제는 이동평균법 해볼게요. 이동평균법. 여기요. 자, 우리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에요. 계속기록법은 아까 팔 때도 기록을 해야죠. 해야 되니까 팔릴 때마다 얼마의 평균으로 팔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두드려 팬다라고 했죠. 이게 핵심.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했어, 바로. 얘는 그냥 채점을 계속 채점하는 거예요. 평균을. 보세요. 뭐냐면, 자, 1월 1일 날 10개 곱하기 1개당 1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1월 9일 날 30개 매입했죠? 매입했어요. 그리고 하나당 120원 주고 매입했잖아요. 1월 9일 날. 그죠? 그래서 3,600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우리 1월 16일 날 팔린 거 계속 기록법은 기록할 거 아니에요? 20개 팔린 거. 맞죠? 그럼 팔릴 때마다 얼마짜리로 팔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기록법은. 그래서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팬다라고 했죠. 그러면 1월 9일 날 매입했잖아요. 1월 1일 거와 1월 9일치를 바로 평균 내야 돼요. 무조건.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돼. 아니, 오케이? 그럼 평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1월 1일자의 금액 1,000원이죠. 상품 금액 1,000원. 그 다음에 1월 9일자에 매입한 금액 3,600원이잖아요. 총 4,600원 어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자에 10개 있었고 1월 9일자에 30개 매입하면 40개가 되겠죠. 그래서 4,600원을 40개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요 단가 매기는 게 핵심, 단가 매기는 게 핵심이라 항상 단가 매기는 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유 따지면 요거 3, 얘를 40개로 나누면 평균 단가 115원이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계산기 두드리면.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115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1월 16일 날 20개 팔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20개 팔았지? 네. 그럼 20개 팔았으면 아까 매입할 때 평균을 115원을 냈잖아요. 냈으니까 20개 팔린 거 내가 평균 낸 115원으로 팔렸네 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동평균법의 매출원가 107페이지 매출원가 보세요. 매출원가 보시면 거기 20개 곱하기 115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아래. 이해되세요? 115원. 이렇게요. 그럼 여기 화면? 화면? 그러면 이제 40개 중에 20개가 팔렸죠? 그럼 나머지 20개가 115원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고 다시 1월 30일 날 10개 매입했잖아요. 맞죠? 그럼 또 평균 내야지. 매입할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되니까. 아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써서 그런가? 아니, 1월 30일 날 또 10개 매입했잖아요, 여러분들. 10개 하나당 130원 주고 매입했죠? 그러면 총 1,300원어치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매입할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된다면서요. 그럼 내야 되니까
요 2,300원에다가 1,300원 더하면 3,6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40개 중에 20개 팔았으면 20개 남아있겠지. 그죠? 남아있는 다시 10개 샀으니까 3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3,600원이 총 금액이고, 남아있는 30개 총 금액이고. 그죠? 그 다음에 30개. 얘가 수량이잖아요. 수량. 나누면 단가가 120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거 괜히 우려먹었나? 잠깐만 안 되겠다.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지우개 해볼게요. 얘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여기. 자, 뭐냐면, 내가 1월 1일 날 초재고 10개 있었잖아요. 10개. 하나당 100원 주고 샀었죠. 그래서 1,000원짜리 있었고, 그리고 1월 9일 날 매입했잖아요. 30개. 매입해서 하나당 120원 주고 샀죠? 여기. 120원. 그래서 얘가 계산은 3,600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팔 때마다 사올 때도 기록해야 되지만 팔 때도 이제 1월 16일 날 팔 때 기록해야 돼. 얼마에 팔렸는지 기록을 하려면 살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야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낼 때 이 단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점수 1,000원과 3,600원을 더하면 총 40개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금액 계산해 보시면 얘가 4,600원이 나와요. 맞죠? 그리고 총 수량은 40개인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4,600원 얘를 40개로 나눠요. 나누면 단가 나오겠지, 평균이.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하나당 115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일단 내. 여기? 내고 실제로 1월 16일 날 20개 팔렸죠? 이 팔린 20개가 115원 평균 냈으니까 115원에 팔렸을까? 115원짜리가 팔렸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팔린 게 지금 20개잖아요. 20개가 하나당 115원짜리가 20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요 평균 냈으니까 이 평균으로 팔렸겠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네. 이렇게 하면 얘가 2,300원만큼 감 팔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남은 걸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1월 16일 날 20개를 팔고 나서 20개 남을 거 아니에요. 남고 얘가 이제 2,300원 되겠지. 맞죠? 그리고 하나당 요존이 115원. 이렇게 되셨어요? 앞으로 이제 다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저걸 넣어 놓을게요. 그랬다가 다시 1월 30일 날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죠. 몇 개 매입했대요? 10개. 맞죠? 하나당 얼마 주 샀대요? 그렇죠. 130원? 30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3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린 걸 안 줬지만 나중에 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또 평균 내야죠. 맞죠? 그럼 똑같이 평균 내면 2,300원에다가 1,300원 더하면 3,6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재고가 30개잖아요. 30개. 그죠? 2. 요걸 나누면 아마 하나당 120원, 3,600 나누기 30개 한 120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 중에서 20개가 팔렸다 또 하면 120원짜리로 30개가 팔렸겠지 이렇게. 그렇죠. 리셋이죠. 계속 리셋 시키는 거. 평균이 계속 무빙을 하죠. 그래서 이동평균. 그죠?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 그럼 나중에 팔렸을 때
그 평균 낸 걸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회계 1급 때 안 가르쳐요. 이걸 열심히 설명 안 해요. 왜 회계 1급 때 했다라고 가정 시간 없어가지고.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요거. 뭐냐면, 방금, 이거 부등호 때문에, 부등호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 물가 상승했죠? 이 방금 사례가 물가가 분명히 상승했어요. 맞죠? 처음에 100원, 그 다음 120원, 그 다음 130원.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 화면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말 재고가요, 선입선출법이 3,700원이에요. 그리고 후입선출, 물론 해답에도 있긴 해요. 있어요. 후입선출법이 3,500원. 그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3,540원.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 3,6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 이렇게 돼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낮아요. 요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큰 건 보시면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 자산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에요. 알죠? 요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회계일급 가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단순하게 외워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물론 증명은 방금 계산을 했지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증명해볼게. 보시면. 자, 내가 처음에 100원 주고 상품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상품을 또 사왔어요.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상품을 사왔어요. 물가 상승하고 있는 거 맞죠? 100원씩 계속 사온 가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개가 팔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두 개가. 두 개가 팔린다라고 가정? 팔린다라고 가정하면 선입선출법은 일단 뭐가 먼저 두 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뭐가 먼저 팔려?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선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원짜리가 팔리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팔리겠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지금 기말재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재고는 3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맞죠? 남아있는 거, 팔린 거 말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가장 비싼 재고 남아있는 300원짜리 가장 비싼 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이 제일 큰 거예요. 그건 증명. 왜냐면 이동평균법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해볼게요. 후입선출법은 두 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나중에 산 300원짜리가 먼저 팔리겠죠. 그 다음 산 200원짜리가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 100원짜리가 남아있겠네, 후입선출법. 맞죠? 그럼 후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 남아있는 게 가장 싼 재고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맞죠? 가장 싼 재고니까 후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평균법 때문에 그래요, 평균법 때문에. 자, 일단 총평균법 해볼게요. 우리 아까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고,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린 걸 기록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개가 팔렸다라고 할게요 라고 해도 안 적었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들어가기 전에는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총평균법은 100원, 200원, 300원 더해가지고 3개 이렇게 해서 평균 일단 냈겠죠? 내면 200원일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더니 2개 팔렸으니까 1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1개도 200원. 날라간 2개도 2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총평균법은 남아있는 게 200원짜리겠지, 이렇게. 오케이? 남아있는 것도 200원이고, 팔린 것도 2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되세요? 근데 이제 이동평균법 설명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우리는 지금 요걸 외워야 되니까 논리에 집중해야 돼요. 증명은 어차피 거기 예제 1번에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거기 다 있어요. 매출원가랑 기말재고 비교해 보시면. 자, 논리적이에요. 자, 아까 우리 이동평균법은 뭐라고 했냐면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내가 100원 주고 샀을 때 100원으로 평균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살 때는 다시 100원과 200원을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올 때마다 평균 계속 누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사왔을 때 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또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숫자는 100원이에요, 200원이에요? 평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100원, 3번, 2번, 3번. 그렇죠. 그럼 평균은 100원이 영향을 200원보다는 좀 더 많이 줬죠. 그러면 평균은 좀 더 100원에 가깝게 있을 거지, 200원보다는. 그럼 평균이 100원에 가깝게 매겨져 있으니까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거 봐요? 팔린 거 봐요? 남아있는 거 100원에 가깝게 평균이 매겨져 있을 거고 100원에 가깝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좀 더 200원에 가깝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그래서 총평균법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논리적 설명이에요. 이게 논리적 설명. 됐죠? 근데 거기 증명돼. 여기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2개 비교해보시면 여기. 요게 총평균법의 기말재고고요. 요 아래가 계속기록법의 기말재고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기록법의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 기말재고가 커요. 됐죠? 이걸로는 증명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걸 할 시간이 없어. 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럼 논리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동평균법이 커요. 물가 상승할 때. 이걸로 증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랬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산 있죠, 자산. 자산하고 이익은 지금 비례관계라면서요. 비례관계니까 얘가 부등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같은 방향. 맞죠?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는 뭐냐면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근데 우리 방금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잖아요. 그럼 부등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방향이에요. 이렇게 외워야지. 이거 계산을 못 한다니까. 시험에는 그냥 물가가 상승할 때 뭐가 가장 큰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계산을 해? 계산도 안 주는데. 숫자도 안 주는데. 알죠? 자, 그리고 외우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야매예요, 야매. 이게 훈민정음 방법이에요. 훈민정음 방법. 뭐냐면, 자, 보세요. 치읓, 이응, 치읓, 치읓. 그죠? 이거 하면 맨날 이런다. 진짜 이거 알려주지. 치읓, 이응, 치읓, 치읓. 다음 순서. 나중에, 저게 최고구만. 그죠? 하다 보면 3, 40분 동안 떠드는 것보다 마지막에 한 게 뭔가 와다. 알죠?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부동화 외우시면 안 돼요. 물가가 상승 시도 외우셔야 돼요.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부등호가 다 반대가 돼야 돼요. 그것도.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고 쉴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 여기 있다. 370페이지. 370페이지. 7번이에요. 370페이지 7번.
이렇게 문제 진짜 많이 내요. 7번처럼. 이거 하고 쉴게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 좀. 요렇게 출제가 꽤 됐어요. 나중에 회계 1급 가셔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숫자도 안 줬는데 그죠?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요걸로. 요거. 자산과 요거. 자산과 이익은 비례,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붙이면 풀리나? 자, 지금 여기 자산이죠. 자산. 다 자산. 그리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이거 비용. 예, 비용이죠. 매출원가 비용. 그럼 자산과 비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다른 말 써요. 다른 말. 보니까 감소하면 증가한다. 다른 말이네. 다른 말. 다른 말 맞아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한대요. 그럼 지금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라면서요. 반비례인데 같은 말 쓰고 있으면 비례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이익 보시죠. 방금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반비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그럼 이거 비례라는 뜻이에요?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다는. 비례? 감소하면 증가. 반비례, 다른 방향. 반비례.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반비례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비례 관계 뜻이 틀린 거예요, 다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이 말은 자산과 이익은 비례 관계다 이 뜻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그래서 답이 가다가 되는 거 4번. 이렇게 풀어, 실제로. 좀, 요런 문제 꽤 상당해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9시